안녕하세요. MySQL 아키텍처 발표를 맡게 된 백엔드 3기 우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ySQL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론 쿼리 실행 과정을 한 단계씩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InnoDB, MySM, 스토리지 엔진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MySQL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ySQL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입니다. MySQL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접속 API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쉘에서도 쉘 스크립트를 통해 MySQL에 접속해서 MySQL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ySQL의 두뇌를 담당하는 MySQL 엔진입니다. MySQL 엔진은 클라이언트 접속과 SQL 요청을 처리합니다. MySQL 엔진은 쿼리 파서, 전처리기, 옵티마이저, 실행 엔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옵티마이저는 요청된 SQL문을 최적화해서 실행시키기 위해 실행 계획을 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ySQL 엔진을 두뇌에 비유한 이유는 바로 이 옵티마이저 때문이기도 합니다. 쿼리 실행 과정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MySQL의 손발 역할을 담당하는 MySQL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스토리지 엔진은 데이터를 실제로 디스크에 저장하거나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MySQL 엔진은 옵티마이저가 작성한 실행 계획에 따라서 스토리지 엔진을 적절히 호출해서 쿼리를 실행합니다. MySQL 엔진이 스토리지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API를 핸들러 API라고 합니다. 핸들러 API를 직접 구현해서 나만의 스토리지 엔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테이블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운영체제 파일 시스템과 하드웨어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쿼리 실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까지 살펴봤던 왼쪽 아키텍처 그림을 쿼리 실행 과정이 더 잘 표현된 오른쪽 그림으로 대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SQL 요청을 MySQL로 보내면 가장 먼저 쿼리 캐시를 만납니다. 쿼리 캐시는 쿼리 요청 결과를 캐싱하는 모듈입니다. 쿼리 캐시를 통해서 동일한 SQL 요청에 대한 결과를 즉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쿼리 캐시는 캐싱하고 있는 데이터의 테이블이 변경된다면 더 이상 쓸모 없어지게 된 캐싱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캐싱 데이터가 삭제될 때마다 쿼리 캐시에 접근하는 스레드에 락이 걸리는데 이는 심각한 동시 처리 성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MySQL 8.0부터는 쿼리 캐시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다음은 쿼리 파서입니다. 쿼리 파서는 기본적인 SQL 문장 오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SQL 문장을 의미 있는 단위의 토큰으로 쪼갠 다음에 트리로 만듭니다. 이 트리를 파스 트리라고 부릅니다. MySQL은 내부적으로 이 파스 트리를 사용해서 쿼리를 실행합니다. 다음은 전처리기입니다. 전처리기는 쿼리 파서가 만든 파스 트리를 기반으로 쿼리 문장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파스 트리의 토큰을 하나씩 검사하면서 토큰에 해당하는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값인지 체크하고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체크합니다. 다음은 옵티마이저입니다. 옵티마이저는 SQL을 최적화해서 실행시키는 쿼리 실행 계획을 만듭니다. 옵티마이저가 SQL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규칙 기반 최적화, 비용 기반 최적화입니다. 규칙 기반 최적화는 옵티마이저에 내장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비용 기반 최적화는 SQL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두고 각 방법의 비용과 테이블 통계 정보를 통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쿼리 실행 엔진은 옵티마이저가 만들어준 실행 계획에 따라서 스토리지 엔진을 적절히 호출해서 쿼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스토리지 엔진은 쿼리 실행 엔진이 요청한 대로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거나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데요. 대표적으로 InnoDB, ISM, 스토리지 엔진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엔진은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하는 스토리지 엔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SQL은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검색어 파서, 사용자 인증 모듈 등도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플러그인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플러그인끼리는 통신할 수 없고 플러그인은 MySQL 서버의 변수나 함수를 직접 호출하기 때문에 캡슐화를 만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8.0부터는 이러한 플러그인 아키텍처를 보완한 컴포넌트 아키텍처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스토리지 엔진인 InnoDB와 MySQL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nnoDB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InnoDB의 핵심 특징으로는 프라이머리 키에 의한 클러스터링, 트랜잭션 지원, 버퍼 풀과 어댑티브 해시 인덱스 등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에 의한 클러스터링은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PK 순서대로 레코드를 정렬해서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InnoDB에서는 PK를 통해서 데이터 파일에 접근을 합니다. 또 PK에 대한 인덱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클러스터링을 하면 PK 기반 범위 검색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PK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돼서 묶여서 한 군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쓰기 성능은 저하됩니다.
PK 값이 바뀌면 그에 따라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도 하나씩 바꿔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앱 서비스는 쓰기보다 읽기 요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쓰기 성능을 희생하고 읽기 성능을 얻는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이노DB에서 PK를 지정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PK를 자동 생성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성된 PK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노DB에서 테이블을 설계할 때는 PK를 직접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노DB가 지원하는 트랜잭션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노DB는 기본적으로 커밋 롤백 기능을 제공하고요. MVCC라는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InnoDB 버퍼풀은 변경된 데이터를 디스크에 반영하기 전까지 잠시 버퍼링하는 공간이고, 언드로그는 변경되기 이전 데이터를 백업해 두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저라는 테이블에 아이디는 1번, 이름은 유재석, 취미는 독서인 레코드를 삽입하는 쿼리를 실행하고 커밋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버퍼풀에 새로 삽입한 레코드가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재석의 취미를 코딩으로 바꾸는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버퍼풀에 있는 유재석 레코드의 취미는 코딩으로 바로 바뀌고요. 이전 취미였던 독서 컬럼 값은 아이디와 함께 언드로그에 복사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유재석 레코드를 조회한다면 이때는 어떤 결과를 반환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데이터베이스에 설정된 트랜잭션 격리 수준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트랜잭션 격리 수준이 리드 언커미티드라면 취미가 코딩인 유재석 레코드가 버퍼풀에서 조회가 됩니다. 만약 트랜잭션 격리 수준이 리드 커미티드 또는 리피터블 리드 또는 시리얼라이저블이라면 언드로그에 있는 변경되기 이전 데이터인 취미가 독서인 유재석 레코드를 조회합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격리 레벨에 따라 조회되는 데이터가 달라지게 하는 기술을 MVCC라고 합니다. MVCC는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이란 뜻으로 다양한 버전이 동시에 관리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취미가 서로 다른 유재석 레코드 두 개가 버퍼풀과 언더로그에서 동시에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VCC를 통해 레코드에 잠금을 걸지 않고도 이렇게 트랜잭션 격리 레벨에 따라 일관된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과 관련된 두 가지 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드로그에는 변경되기 이전 데이터를 백업해서 트랜잭션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롤백을 한다면 언드로그에 백업된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해주면 됩니다. 언드로그는 트랜잭션 격리 수준도 보장해줍니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트랜잭션 격리 수준에 따라 언드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반환해줍니다. 리드로그는 트랜잭션의 영속성을 보장해주는데요. 리드로그에는 변경되었고 커밋된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MySQL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리드로그를 통해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다음은 이노DB의 레코드 단위 잠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변경할 때는 동시성 문제를 고려해서 레코드에 대한 접근을 막는데요. 이를 잠금이라고 합니다. 이노DB는 레코드 단위로 잠금을 걸기 때문에 동시 처리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레코드 그 자체를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 레코드를 잠그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를 위해 DB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레코드가 5,000개 들어있는 유저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는 성씨 컬럼이 박인 레코드가 300개 존재합니다. 테이블에 성씨 컬럼이 박이고 이름 컬럼이 병욱인 레코드는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씨 컬럼에는 인덱스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성씨는 박, 이름은 병욱이라는 레코드에 취미 컬럼을 코딩해서 축구로 바꾸는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먼저 박병욱 레코드를 검색해야 됩니다. 이때 성씨 인덱스 컬럼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어떤 레코드가 잠기게 될까요? 이렇게 박병욱 레코드만 잠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노DB는 레코드 그 자체를 잠그지 않고 인덱스 레코드를 잠그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데이트할 레코드를 검색할 때 사용된 인덱스 레코드가 잠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검색에 사용된 박씨 인덱스 레코드가 모두 잠기고 실제 박씨 레코드 300개도 모두 잠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씨 인덱스가 아예 없었더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입병을 레코드를 찾기 위해서 기본으로 생성된 PK 인덱스를 사용해서 테이블 풀 스캔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검색에 사용된 모든 PK 인덱스가 잠기게 됩니다. 즉 5,000개의 레코드가 전부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씨와 이름에 대한 복합 인덱스를 생성했더라면 이렇게 박병호 레코드 한 개만 잠그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레코드 잠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노DB를 사용할 때는 인덱스를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노DB 버퍼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퍼풀은 디스크의 데이터 파일이나 인덱스 정보를 메모리에 캐싱해 두는 공간입니다. 버퍼풀은 쓰기 작업을 지연시켜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버퍼풀은 SQL 요청 결과를 일정한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캐싱하는데요. 운영체제가 가상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페이징을 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 테이블 데이터에 대해 페이징을 합니다. InnoDB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 LRU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퍼풀은 쓰기 지연 버퍼로도 사용됩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명령으로 변경된 페이지를 더티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InnoDB는 이 더티 페이지들을 모았다가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한 번에 디스크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았다가 처리하는 이유는 랜덤 IO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댑티브 해시 인덱스는 인덱스 키와 페이지 주소값 쌍으로 구성된 인덱스입니다. 페이지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어댑티브 해시 인덱스는 사용자가 자주 요청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InnoDB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댑티브 해시 인덱스를 통해 원하는 페이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쿼리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InnoDB 스토리지 엔진의 특징이었고요. 다음은 MySM 스토리지 엔진 아키텍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MySM 스토리지 엔진에서는 클러스터링과 트랜잭션 그리고 외래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단위로 잠금을 걸기 때문에 동시 처리에 불리합니다. MySM에도 InnoDB 버퍼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키캐시가 존재합니다. 버퍼풀과 달리 키캐시는 인덱스만을 대상으로 동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MySM은 전문 검색, 공간 좌표 검색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두 스토리지 엔진을 비교하는 표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MySM이 기본 스토리지 엔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MySQL 5.5 버전부터는 InnoDB 스토리지 엔진이 기본 엔진으로 채택되었는데요. 하지만 MySQL의 시스템 테이블은 여전히 MySM을 사용했었습니다. MySQL 8.0부터는 모든 테이블이 InnoDB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게 되었고, MySM에서만 지원하던 전문 검색 기능이나 공간 좌표 검색 기능을 InnoDB에서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InnoDB 스토리지 엔진에 대한 기능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반면 MySM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후 버전에서 MySM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